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한 여러분의 선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민주 주임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5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입부관 이민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NCS 그리고 서류나 면접에서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 중에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랑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휴일만 되면 부모님이 등산을 가자고 항상 하셔서 환경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조경학이라는 그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실 생활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생태 분야의 전문가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처럼 기사 자격증도 따고 컴퓨터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렇게 취업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스펙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여서 조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박사님들을 보니까 이제는 석사 박사님들도 취업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박사가 돼도 또 취업을 걱정하느니 차라리 제가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나 환경 관련된 공공기관, 공무원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 전선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입사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익 700점, 800점 가는 기본으로 스펙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취준생들처럼 영어, 토익을 공부를 하고 제2 외국어, 일본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저는 진짜 NCS 덕분에 이번에 채용이 됐다고 저는 당당하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말하는 정말 스타일 대학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익 점수도 입사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 조건으로 공부를 했지만 제가 이번 공단에 입사하기 한 달 전에 2년 만기가 되는 바람에 토익 점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도 쓸 수 없었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 일을 하느라고 공사할 시간도 없어서 공사 점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해외 연수를 요즘에는 스펙을 쌓느라고 많이 1, 2년 이렇게 나갔다 오시는데 저는 해외 연수 경험도 없고요. 그나마 있었던 게 학점이었는데 이번에 NCS 바뀌면서 학력이나 학점이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게 되면서 별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는 저 이번에 입사한 동기들을 말씀드리면 정말 부졸 채용된 10대에서부터 49살 입사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NCS라는 것이 정말 연령이나 이런 스펙과 성별, 학력 이런 것이 정말 전혀 상관이 없이 공정하게 채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력, 성별, 연령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채용할 수 있을까? 제가 서류 전형을 준비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른쪽에 파란색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공단 입사할 때 기입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는 학교 교육과
기술서와 경험 기술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스펙 쌓기 때문에 전공을 버리고 또 토익 공부나 이렇게 제1국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SS로 바뀌면서 학교 교육이라 해서 제가 전공했던 그런 과목들도 입력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기술서나 경험기술서 같은 경우는 800자 제한으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 제한, 글자 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수식 어법보다는 자세한 활동, 그리고 좀 더 정말 증명이 안 되는 뻔한 이야기보다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저는 대학 생활을 할 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연구실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뭐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태 지도를 만드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구체적인 어떤 GIS나 이런 컴퓨터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만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능력을 조금 더 표출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와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면접인데요. 저는 LCS라고 해서 정말 다른 점이 있다면 논술과 면접이 핵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상황 면접에서는 정말로 제가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제가 생태 담당으로서, 업무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전공과 관련된 아니면 지원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단에 필요한 인재인가를 아무래도 공사나 공단이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상이나 최근 이슈, 공단에서 원하는 그런 이슈들을 미리 캐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재인가까지도 보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분야의 전공을 버리지 마시고 그 분야는 분야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그 자기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를 합격하고 나서 저는 지금 신규 직원 연수 프로그램 5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현장을 직접 이렇게 방문하여서 경험을 하였고요. 또 이제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치악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OJT라고 온도적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혁신도시 짓고 있는 청사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연구원도 견학하면서 조금 더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생태보건이나 그런 식생 보건하는 데 있어서 생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스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면접이나 아니면 논술에서 준비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게 이제 자기를 표현하시면 꼭 취업에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의 김정원 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의 지역인재 취업 사례 발표를 맡게 된 김정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경영학과 08학번 출신이고 현재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의 신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8월에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졸업생 대표로 올라와서 이렇게 졸업장을 받았었는데 1년이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서니까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졸업장을 받으면서 이제 취업도 아직 못했는데 이렇게 덜컥 제가 졸업을 해도 되나 정말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말 너무 막막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도 제가 했던 그런 고민과 걱정을 지금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고 또 공공기관의 입사를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은 이제 국가유공자와 그 모든 보훈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통합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5천여 명이 넘는 직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위치한 5개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보훈요양원과 보훈원을 통해서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채용 절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에 한 가지 주목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지역인재 채용 할당 제도예요. 이제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원 출신 지역 인재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 공단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직 채용 인원의 20%를 이제 할당을 줌으로써 이제 그 강원 지역 출신 지역 인재들에게 이제 더 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전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올 초 저희 이제 입사 동기들 가운데서 총 6명이 이 전형으로 공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는지 정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이제 4학년 2학기 막학기가 되기 전에 졸업 요건과 이제 학점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턴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를 이제 미리 접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자기소개서 한 줄조차 이제 쓰지 못하겠고 너무 막막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그 인터넷 취업 카페에 다들 가입하셨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모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응시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이제 공공기관 청년 인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소개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올린 합격 자소서를 정말 수백 개도 넘게 읽었고 그 자기소개서를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바로 2가지씩 표현입니다. 일단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기업이 하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한 다음에 그에 관련된 부연 설명과 그 관련 경험들을 이제 풀어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을 저는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썼고 또한 이제 참신하고 기발한 소제목을 이제 다는 것도 저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이제 어떻게 맞았던 건지 저는 이제 공들여 쓴 자기소개서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5개월 동안 청년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 인턴을 하면서 어떤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 업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더불어 제가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꼈던 저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에서는 가산점을 받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전형은 이제 대부분 필기 시험 전형인데 이 필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공공기관이 이제 출제하는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의 시험 일정들을 쫙 정리를 해서 그 공공기관
공공기관 필기시험을 제가 보지 않았던, 일단 시험이 끝나면 또다시 인터넷 그 취업 카페에 접속을 하여서 올라오는 시험 후기들을 다 정독을 하고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복사를 해서 다 정리를 제가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기출문제가 복원이 되는데요. 이게 좀만 늦어도 비싸기라고 하죠. 삭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되기 전에 복원되는 기출문제를 또 다시 복사를 해서 제가 다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어디서 출제가 됐고 어디서 출제되었다. 근데 공공기관의 필기시험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캐치해서 넓은 범위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기시험에 대비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은 그 필기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이 필기시험이 NCS 기반으로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이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해나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전공 필기 시험을 보고 NCS 평가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솔직히 저 또한 너무 이건 생소한데요. 이에 대한 대비는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CS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와 아까 고용노동부의 사무관님이 설명해주신 그 온스펙,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저희 보훈공단의 이제 NCS 도입과 관련해서는 후에 있을 이제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저희 인사 과장님이 올라오시니까는 여쭤보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 전형인데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할 때 꼭 면접 스터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제 혼자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제 혼자 대답하고 혼자 질문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준비한 멘트를 이제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제 자기소개하고 이런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 혼자 면접 준비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이제 최종 면접에서 2번이나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스터디에 참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보훈공단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제 면접 스터디에 제가 참여를 해서 이제 준비를 같이 하시는 분들과 예상 질의 답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연습해보면서 태도와 자세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간 결과 이제 보훈공단의 면접에서는 1, 2차 면접을 모두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억지 웃음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면접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이제 미소를 그렇게 보여주는 센스도 같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취업을 준비를 했는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준비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취업의 문이 너무너무 좁아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인재가 큰 기회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 혁신 도시 이제 이전한 공공기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지역 인재라는 특수성을 잘 활용하셔서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도 모두 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